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미라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현수는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현수 씨 댁이신가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상대방이 망설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련이 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같은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현수 씨 계세요? 지금 회사에 계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그럼 언제 집에 계세요?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방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왜 남편을 찾는 거지? 그날 저녁 현수가 돌아왔을 때 미라는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틀 연속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인데 당신을 찾더라고요. 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미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 모르겠어요. 이름도 안 알려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모르겠는데 회사 일 관련일 수도 있고 회사 일이라면 회사로 전화하지 왜 집으로 해요? 글쎄, 아마 잘못 걸린 전화 아닐까? 하지만 미라는 현수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죠. 현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현수 씨와 꼭 통화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전해드릴게요. 김민지라고 해주세요. 김민지. 미라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 전했죠. 여보, 김민지라는 사람이 당신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전화했어요. 그 순간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김민지?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현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란 거야. 미라는 현수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갑자기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옷차림도 신경 써서 하고 나갔죠. 미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현수는 평소에 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옷까지 갖춰 입고 나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식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어. 누구랑 했어요? 부서 사람들이랑. 하지만 현수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식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라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뭔가가 있어. 다음 주 화요일 현수가 또다시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라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현수가 집을 나간 후 미라는 서둘러 준비하고 뒤따라 나섰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은 처음이었죠. 현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현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들어갔죠. 미라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0분 정도 후 젊은 여성 하나가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꽤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불륜? 미라는 용기를 내어 카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현수와 그 젊은 여성이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연인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진지했죠.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여성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미라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들킬까 봐 망설였습니다. 그때 현수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 여성에게 건네주는 것을 봤습니다. 돈인 것 같았습니다. 돈을 왜 주지?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야?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현수는 여성과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포옹이나 키스 같은 애정 표현은 없었습니다. 미라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불륜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지? 현수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미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여성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젊은 여성은 버스를 타고 한강 근처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여성이 들어간 곳은 작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미라는 건물 입구에서 이름표들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지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그 전화한 사람이구나. 미라는 김민지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근처 상점에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원룸에 사는 김민지라는 분 아세요? 아, 그 젊은 아가씨 혼자 사는데 참 조용해요. 가끔 아이랑 함께 있던데. 아이요? 네.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요.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민지라는 여성, 그리고 그녀의 아이, 현수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식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어디서 했어요? 강남 쪽에서. 현수는 여전히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어요? 현수가 깜짝 놀라며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냥 요즘 뭔가 이상해서요. 평소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이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미라는 현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접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을 조사하고 싶어요. 불륜 의혹이세요? 그것보다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지라는 여성과 만나고 있거든요. 탐정은 며칠간 현수와 김민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부인, 이거 앉아서 들으세요. 왜요? 뭔가 나쁜 소식인가요? 김민지 씨는 29살이고 9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분인 것 같습니다. 미라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탐정은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현수가 김민지, 그리고 한 남자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김준호예요. 올해 9살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미라는 사진 속 아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아이는 현수를 빼닮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의 아들 정민이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 돼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외모상으로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20년간 숨겨진 아이, 현수의 숨겨진 자식. 그럼 20년 전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인께서 정민군을 임신하셨을 때쯤이네요. 미라는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큰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라는 2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민이를 임신했을 당시 현수의 행동을 기억해 봤습니다. 그때 현수는 자주 야근을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갔습니다. 미라는 임신으로 힘들었지만 남편의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다니고 혼자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현수는 다른 여자와 있었구나. 미라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20년간 완전히 속고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김민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도 가져왔습니다. 김민지는 당시 22살이었습니다. 현수 씨가 다니던 회사의 인턴이었어요. 인턴이요? 네. 3개월간 인턴으로 일했는데 그때 관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죠.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겨온 거죠? 김민지 씨는 미혼모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현수 씨로부터 월 생활비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김민지 씨가 고민하다가 연락한 것 같습니다. 미라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왜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왜 김민지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는지, 미라는 그 숨겨진 아들, 김준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준호는 영리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김민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현수로부터 받는 돈으로 아이 교육비를 댔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김민지는 그때마다 아빠는 멀리 계셔서 만날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지는 고민 끝에 현수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맞는지 상의하기 위해서였죠.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와 직접 대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김민지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김민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미라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준호를 먼저 봤습니다. 9살 남자아이가 혼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준호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현수를 빼닮았습니다. 특히 눈과 코,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까지 현수와 똑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남편의 아들이구나. 미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하게도 그 아이에 대한 연민까지. 준호가 집에 들어간 후 일하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현수 씨의 아내입니다. 문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지는 미라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죄송합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 제 남편과 관계를 가졌는지 묻는 거예요. 김민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인턴으로 일할 때였어요. 김민지는 20년 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22살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인턴으로 들어갔죠. 현수 선배는 제 담당 멘토였어요. 김민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현수는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줬고 김민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배가 자주 저녁 식사를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때 제 남편이 결혼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부인이 임신 중이라는 것도. 미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알고서도? 죄송해요. 저도 어렸고 선배가 가정에서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힘들어했다고요? 김민지는 미라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부인이 임신해서 예민하시고 대화가 안 된다고, 외롭다고 하셨어요. 미라는 김민지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임신으로 힘들어할 때 현수는 다른 여자에게 자신을 핑계로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선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배도 저를 좋아한다고 했고 사랑한다고 했나요?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인과는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 사는 거라고. 저를 진짜 사랑한다고 했어요. 미라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현수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임신은 언제 알았어요? 인턴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선배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무서웠어요. 선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김민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달 정도 혼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선배에게 말했죠. 그때 제 남편은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어요.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우라고? 네. 가정이 있으니까 복잡해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은 거예요? 김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낳기로 결심했죠. 김민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준호를 낳은 후에 현수 선배에게 연락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때 제 남편은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드렸죠. 그러고 나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김민지는 현수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년간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배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매월 50만 원씩. 그리고 아이 교육비는 따로 주셨어요. 미라는 계산해 봤습니다. 20년간 매월 50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 거기에 교육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우리 가족 모르게 어떻게 보냈죠? 선배가 따로 통장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 몰래. 미라는 현수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숨길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가계부도 꼼꼼히 확인하고 통장도 함께 관리했는데 혹시 선배가 현수 씨가 다른 수입이 있었나요? 김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회사 월급에서 조금씩 뺏어준다고 하셨어요. 김민지는 준호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이야기해줬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아빠가 멀리 있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점점 자라면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준호는 7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있는데 자신은 없는지, 아빠는 언제 만날 수 있는지. 가장 힘들었던 건 준호가 학교에서 아빠 직업 쓰기 숙제를 가져왔을 때였어요. 김민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엄마, 아빠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의사라고 했어요. 현수 선배가 회사원이지만 준호에게는 의사라고 했어요. 미라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김민지도 나름대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 와서 연락을 한 거예요? 김민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이제 9살이 됐는데 점점 더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요? 준호가 우울증 같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놀림받기도 하고, 김민지는 준호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수 선배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에게 아버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만난 거군요. 네. 하지만 선배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인분이 모르시니까. 미라는 현수가 여전히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미라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거짓말에 대해 현수와 직접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매일 내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후 7시, 현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서 와요. 응. 저녁 준비됐어? 여보. 앉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현수는 미라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라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현수와 김민지, 그리고 준호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사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현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지혜야, 이 아이가 누구예요? 미라는 준호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지를 만났어요. 모든 걸 들었어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제야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아놓고 미안하다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혜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으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매일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였어. 실수요? 실수가 20년 동안 계속된다고요? 현수는 마침내 20년 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는 정민이를 임신하고 있었잖아. 입덧도 심하고 예민해져서.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냥 외로웠어. 집에 와도 너는 힘들어하고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미라는 현수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신 아이를 임신해서 힘들어한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현수는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빈민지가 얼마나 자신을 이해해줬는지. 하지만 미라에게는 모든 것이 핑계로 들렸습니다. 그럼 김민지가 임신했을 때는
왜 책임지지 않았어요? 나도 고민했어. 하지만 우리 가정이 있었잖아. 정민이도 있었고. 그럼 지금까지 돈만 보낸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보내고 아이 교육비도 됐어. 그 돈을 어디서 났어요? 우리 가계부에는 없던데. 현수는 마침내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부업을 했어. 회사 끝나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했어. 부업이요? 언제부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처음에는 우리 생활비 보태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미라는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현수가 부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돈을 모두 김민지에게 보낸 거예요? 아니야. 일부는 우리 집에도 보탰어. 정민이 학원비나 우리 여행비도 거기서 나온 거야. 미라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쓴 돈 중 일부가 현수의 숨겨진 부업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도 당신이 바람 피운 결과물로 유지된 거네요?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교에서 돌아온 정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심각해? 정민이는 부모의 분위기를 보고 물었습니다. 미라와 현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정민이에게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 현수가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뭐예요? 미라가 황급히 사진들을 치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 가서 쉬어라. 정민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이가 방에 들어간 후 미라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지혜야, 정민이한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없다고요? 동생이 있다는 걸 숨기라는 거예요? 현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이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미라는 더 이상 거짓말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민아, 나와봐. 가족회의 하자. 가족회의요? 무슨 일이에요? 정민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정민아, 앉아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현수는 망설였지만 미라의 강요에 못 이겨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겠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사실은 너한테 동생이 있어. 정민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요? 엄마가 임신하신 건가요? 아니야.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이야. 정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라가 설명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가 생겼어. 정민이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민아. 정민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정말로. 정민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아이까지 낳았는데 진정하라고요? 정민이는 현수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가족은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아니야. 정민아, 너와 엄마는 정말 소중해. 소중하다면서 왜 바람을 피웠어요? 왜 다른 가족을 만들었어요? 정민이의 질문에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생은 몇 살이에요? 9살이야. 이름은? 김준호. 정민이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준호. 제 이복 동생이 김준호라는 거네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일하는 현수와 같은 방에서 자기를 거부했습니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20년간 유지해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는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로 나갔습니다. 현수에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아침은. 하지만 정민이는 대답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미라도 현수를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20년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말 걸지 마세요. 지금은 듣기 싫어요. 현수는 회사에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준호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김민지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정말 만나시겠어요? 네, 그 아이를 봐야겠어요. 토요일 오후 일하는 김민지 그리고 준호와 함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처음 보는 미라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곧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안녕. 준호야. 안녕하세요. 미라는 준호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현수를 빼닮았습니다. 아니, 정민이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남편의 아들이구나. 준호는 밝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대화도 잘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김민지가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내 아빠의 가족이야. 아빠의 가족이요? 그럼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미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미라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는데 준호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멀리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멀리 계세요? 미라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수는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감정적으로는 멀리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빠를 만나면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9살 아이가 20년간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라는 현수에게 준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 만났어요.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를. 왜? 당신의 아들인데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미라는 준호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20년 동안 아빠 없이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현수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준호가 보고 싶어.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겨왔어요? 우리 가정이 있었잖아. 너와 정민이를 생각하면. 그럼 준호는 생각 안 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엄마, 그 동생 어떤 아이예요? 왜 궁금해? 그냥 제 동생인데 궁금하네요. 미라는 정민이에게 준호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밝고 똑똑한 아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혼자서 엄마랑 살아요? 응. 20년 동안 엄마랑 둘이서 살았어. 정민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쌍하네요. 아빠 없이 사는 게. 정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아빠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그 동생은 잘못이 없잖아요. 정민이의 말에 미라는 놀랐습니다. 20살 아들이 생각보다 성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 정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일하는 정민이와 준호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공원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형을 본 준호는 신기해했습니다. 와, 진짜 큰 형이네요. 정민이도 준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 준호야. 나는 정민이 형이야. 형이요? 진짜 제 형이에요? 응. 같은 아빠를 둔 형이야.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준호는 형이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고, 정민이도 동생의 순수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형, 저랑 축구해 주실래요? 물론이지. 미라는 두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현수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준호라는 아이 자체는 순수하고 예뻤습니다. 정민이가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준호 정말 좋은 동생이에요. 현수는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이제라도 준호한테 잘해주세요. 그 아이는 20년 동안 아빠를 기다렸어요. 정민이의 말에 현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기로. 지혜야, 나 준호를 만나고 싶어. 진심이에요? 응.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미라는 현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현수와 준호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만남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제 아빠예요? 현수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준호야, 아빠야. 아빠, 왜 이제 만나요? 저 정말 보고 싶었어요. 현수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준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이제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자주 만나러 올게. 부자의 만남을 지켜보던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수의 바람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준호라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샵샵 37장 새로운 가족 관계. 그 후로 이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수는 정기적으로 준호를 만나기 시작했고 정민이도 동생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라와 현수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20년간의 거짓말은 쉽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미라는 이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22년간의 결혼 생활과 정민이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별거,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감정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밝아졌고 성적도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김민지도 준호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20년간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현수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수 씨, 부인분과는 괜찮으세요? 솔직히 어려워. 지혜가 많이 상처받았어. 김민지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연락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아니야. 준호를 위해서는 잘한 일이야.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잖아. 정민이는 대학 친구들에게 동생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민아, 동생이 있다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응, 11살 차이야. 친구들은 정민이가 이복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도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애정이 생겼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동생이 귀여웠습니다. 형, 저 형 같은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 형처럼 멋진 대학생이 될 거예요. 정민이는 준호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했던 부분을 형으로서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김민지는 20년 만에 현수를 다시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에게는 가정이 있고 자신은 그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현수 씨, 저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민지야, 이건 내 잘못이야. 너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제가 연락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어. 준호도 계속 자랄 테고. 김민지는 준호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필요하지만 현수의 가정을 위해서는 자신이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라는 매일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수를 용서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친구 혜진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라야, 정말 힘들겠다. 20년 동안 속았다는 게 그게 제일 화나는 거야.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럼 이혼할 생각이야? 그것도 쉽지 않아. 정민이도 있고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혜진이 조언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미라는 혜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현수는 매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현수야,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가정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현수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미라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민이는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준호는 순수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다음에는 정민이 형도 같이 놀아요. 그래, 형이랑 같이 놀자. 그리고 아줌마도요. 현수는 준호가 미라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 아이에게 미라는 아버지의 아내일 뿐. 진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그분은 아빠의 부인이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해요? 현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새엄마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몇 달이 지나면서 이 복잡한 가족 구조에도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현수는 주말마다 준호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정민이도 함께 했습니다. 미라는 가끔 동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 5명이네요. 정민이의 말에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준호와 김민지까지 포함하면 정말 5명이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준호 귀엽지 않아요? 정말 착한 아이 같아요. 미라도 준호를 보면서 점점 정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현수의 잘못과는 별개로 아이 자체는 사랑스러웠습니다. 김민지는 상황이 안정되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현수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현수 씨, 이제 생활비는 안 받을게요. 왜? 준호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저도 이제 정규직 일자리를 구했어요. 스스로 해보려고요. 김민지는 20년간 현수에게 의존적이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준호 교육비 정도만
도움받을게요.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현수는 김민지의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어린 여자가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냉정한 판단도 필요했습니다. 준호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20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김민지를 보면서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빼앗은 여자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싱글맘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미라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현수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미라는 가족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노, 배신감, 죄책감, 모든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담사는 이런 복잡한 가족 구조에서는 새로운 규칙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에요. 정민이와 준호 모두 이 상황의 피해자이거든요. 미라는 상담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현수도 상담을 받으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20년간 거짓말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제 편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나요?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현수는 미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20년 동안 너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 진심으로 사과해. 미라는 현수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변명하고 회피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 이 가족은 새로운 형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와 현수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22년의 결혼 생활과 정민이를 생각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족으로서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수도 미라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평생 보상할게. 준호는 이제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민이와의 형제 관계도 좋았습니다. 김민지는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현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이 특별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5명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미라, 현수, 정민이, 그리고 김민지와 준호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재미있어? 미라가 준호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축구 연습하고 있어요. 정민이 형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 형이 축구를 잘 가르쳐 주나 보네. 가족들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선택은 잘못됐지만 그 결과로 준호라는 좋은 동생을 얻게 됐어요. 정민이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의 복잡한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족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은 가정을 도와주고 싶어요. 미라는 아들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만난 후 꿈이 생겼습니다. 아빠처럼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정민이 형처럼 대학교도 가고 싶어요. 현수는 아들의 꿈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게. 정말요? 아빠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아빠가 못해준 것들을 이제부터라도 해줄게. 준호는 아버지의 약속에 기뻐했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김민지는 정규직 직장을 얻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간의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회사에 다니니까 더 좋은 학원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편해졌어요? 준호의 말에 김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9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해주는 것이 대견했습니다. 김민지는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현수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준호 아빠가 계시니까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라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현수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용서였습니다. 여보, 저는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그 20년을 생각하면. 알아. 당연해. 평생 미안해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미라의 말에 현수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미라는 또한 준호에게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현수의 아들이었고 정민이의 동생이었습니다. 준호야, 아픈 곳 있으면 아줌마한테도 말해도 돼. 네. 고마워요, 아줌마.